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52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1단계에 관한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구역을 함께 보시는데 여기 개발구역에는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요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면적에 관한 요건. 처음 공부할 때는 도시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규모 커야 되죠. 이상이란 말이 꼭 필요합니다. 숫자는 천천히. 숫자는 천천히 해야 되죠. 그리고 주상공의 경우는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보전 녹지 지역을 제외한 녹간 농자의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자개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적, 개발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취하면 개가 되지. 집에 갈 때는 균형 잡고 잘 가시죠. 취개지 균형인 경우는 면적,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의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취락지구의 경우는 반드시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취락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말도 안 되죠. 관농자의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개발이 예정돼야 된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예외에 해당된다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대상 나는 잘 정리되었다? 하여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는 원칙적인 지정권자와 예외적인 지정권자가 있는데 국장인 예외적인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천국이 요청 중앙행정기관장이죠. 제안 공공기관장, 정부투자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계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제안이란 말과 요청이란 말 구분하시면서 누가 누구에게 요청하는지, 누가 제안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파악해 놓으시는 게 일단 필요했습니다. 큰 목차에서는 좀 필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 정리할 때 하나하나 정리해 가셔야 되죠. 이제 구체적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통상 도시개발구역은 시, 군, 구청, 장이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 안 나왔었는데 이제 나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대도시장의 경우는 직접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전 절차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과 주민 의견 청취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협의, 심의 절차를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미리 제가 말드리면 기초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사안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는 공람의 원칙인데 공청회를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것, 지방의회 의견 청취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한 시, 군,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하면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협의 심의 절차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양거 1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나 시행자 대리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 제안하려고 할 때 다음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추정습니다. 기조사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인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중에 주상공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주상공의 경우는 측량 자료가 넘칩니다. 측량 꼭 해야 된다? 아니죠. 반면 농가농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무엇이 살고 있는지 측량 실시할 필요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에 따라 조사 측량은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사항이라는 것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2번 주민 의견 청취입니다.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딱 3개 빼고는 공람에 관한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에 당연히 공람 절차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3번 공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14일 이제 모르는 거 아니죠. 4번 공청회를 함께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100만 추정수입니다. 공람 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공람부터 공청회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공청회 추정수입니다. 그리고 14일 전이라는 게 눈에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시군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을 제안하려면 국장에게 제안하고 그 국장이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않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시군 구청장 등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고자 한다면 기초조사 할 수 있고 주민 의견 청취, 공람은 필수 사항인데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얼마? 100만 이상일 때 공람 끝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합니다. 정리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하는 자가 주민 의견 청취할 때 공청회를 좋아한다, 공람 좋아한다. 이번에 3기 신도시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양손에 계란 한 판과 토마토를 준비해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계란, 토마토 던지신 분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그 덕분인지 애초 토지 보상 금액보다 2배 더 보상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계란값 한 거죠. 그래서 이 공청회 경우는 난리 나기 때문에 통상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에는 공람 절차를 거치고 100만 이상일 때만 공람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합니다. 되신 겁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따로 서술하는 바 없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 협의 심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협의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것이죠. 그중에 우리가 꼭 봐주실 것이 바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가로 해놓습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만 추놓습니다. 2번
개발 계획이 국가 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 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가 계획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요청하는 시군구청장은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협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 협의 시에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계된 도시개발구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다리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면 계략성 절차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첫 번째, 기초조사는 임의사항이라는 것 정리해 주실 것. 주민 의견 청취는 공람 원칙인데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절차 후 공청 해체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협의와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이상일 때 국가계획과 관계된 경우는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그걸 잡아나가시는 게 여기에 키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6번 고시 등입니다.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한 때 고시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로 파악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력, 효과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1번,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도시개발부터 구역부터 고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의제하는 것이죠. 다만 비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인 도시개발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비도시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때는 도시지역으로 의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효과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에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지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의제하는데, 그 도시개발 구역이 만약 취지, 취락지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 경우에는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있는데 시골 마을입니다. 10명이 또는 20명이 살고 있는 시골 마을에 도로, 전기, 수도, 인터넷 깔아주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에 카지노 있지 않습니까? 그 카지노에서는 애초 정선에 만들게 되었을 때 카지노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그 주변 마을에 현대화 시설을 갖춰주는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에서 돈 벌면 그 돈으로 자연 취락지구의 시골 마을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때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사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취락지구에 지정했는데 얘는 도시지역이다. 계속 관농자, 비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이어야 되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계속 비도시지역이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는 것은 두 가지였죠.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 그건 잘 기억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세 번째,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비도시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곳이라면 개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때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계속 비도시로 남는 것이지 도시로 바뀌는 것 아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었을 때 도시적으로 결정 고유된 걸 본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 쥐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때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로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1번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행위 제한은 도시개발구역에는 시행자가 땅을 강제 수용하는 시기, 바로 3단계이거든요. 그 수용하기 전에는 개인 사유지인데 이곳에 자기가 살 집을 함부로 건축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국토계획법과 달리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건축물 건축 등에는 대두선 용도 변경 추천없습니다. 이게 추가되고 7번 중목의 벌채 식재. 중목은 대나무 축자와 나무 목자를 사용합니다. 심거나 벌채하는 것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도시화 사업이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계된 내용이라면 조경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실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할 때까지 이 중목을 함부로 벌채하고 식재하면 그것 활용해서 조경수로 삼고자 하는 계획을 틀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모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겁니다. 1번 재복구, 2번 농림수산물 생산과 관계된 것, 3번 경작 위한 토지정지 변경 이미 다 보셨죠. 다만 우리가 함께 봐줄 것이 바로 6번입니다.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경작지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그래서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경미한 행위인데 경작지에 임시식재하는 것은 제외한다. 경작지에 관상용 중목을 임시식재하면 이것 조경업에 해당되거든요. 실제 도시화 사업하게 되면 그 조경업은 사업과 관련된 보상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작지에 임시식재하는 것은 경미한 행위다, 중요한 행위다.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가로 2번 행위제한과 관련되어 1번부터 7번까지 따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걸 도시개발구역에서 하고자 하면 특광지구에게 허가 받아야 되고 2번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게 되면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미한 사항 중에 하나가 허가 대상으로 설명되게 되면 잘 골라낼 수 있죠. 통밥으로도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런데 6번에 경작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란 말 쓰게 되면 그때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죠. 그것만 잘 구분해 놓습니다. 지금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로서 258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를 보십니다. 지금 우리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도시적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만 의지하고 계획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계획은 사실 우리 개발계획 공부하시면서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포함한다? 실시계획 내용이다.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을 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지합니다. 아직 1단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의지되지 않고 뭐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적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행위자는 우리가 기본 개념 파악하시면 도시개발구역은 공익사업하는 장소로서 토지를 3단계 강제 수용하기 전에 보상하기 전에 개인 사유지랄지라도 함부로 건축물 건축해서는 안 된다. 하고자 한다면 특광시군의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내주겠습니까? 잘 안 내주겠습니까? 안 내줄 것 같은데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거 구분하는 게 일이시고요.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 하는 장소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영원히 한다. 언젠가 끝난다. 언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는 경우가 있고, 이 도시화 사업하게 되었을 때 돈 많이 들거든요. 시행자 부도 파산하면 사업이 미완성 상태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해제해야 되겠습니까? 시행자 부도 났다고 하면 해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완료되어 해제되는 것과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원칙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2번 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 공고일,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위로, 아래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다음날 추놓습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2번과 관련되어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부 수용 방식과 전부 환지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혼용 방식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알면 충분하거든요. 그 중에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면, 또는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 구역의 경우에는 도시화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의지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해제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조성된, 개발된 땅은 일반에게 분양하게 됩니다. 그걸 공급이라 표현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공급하는 것이죠. 분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지 방식은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뒤에 나온 이야기인데 1단계에서 끌어당겨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공법이 어려운 점이지만 우리가 차분히 수업 듣고 정리하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게 되면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다음날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다음날 빠지게 되면 바로 틀린 줄 내는 것이 이쪽의 출제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양갈 1번 원칙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년 되는 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니하는 가로 해놓습니다.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게 되면 뭔가 개발했기 때문에 도시로 계속 유지하지만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게 되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통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개발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저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의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모전을 실시하거나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수립돼야만 개발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이 수립되면 실시계 인가 받아야 되죠. 인가 신청해야 되죠. 그 절차를 제때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도 미완성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거리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부터 수립하는 경우까지 가로 닫아 놓으시고 가로 속에 지정한 후 추정했습니다. 이것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모전 실시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녹간농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 30% 이하가 주상구, 70%가 녹간농자의 경우는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곳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 1. 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2년부터 아니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2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5년. 2번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3년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니하는 가로 닫아 놓습니다. 3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입니다. 330만의 경우는 5년.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에는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까지 2년 내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구역 지정하고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했는데 저 개발계획 수립하고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각각 해제 요건을 2년,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330만 제곱미터의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대한 요건을 완화시킨 것이죠.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서 우리 예를 잠깐 정리해 놓습니다. 우리 1단계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란 말과 100만 제곱미터 그리고 330만 제곱미터란 말이 각각 두 번씩 나옵니다. 여기 30만과 관련되어 공공기관 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자 한다면 국가계획과 관계된 면적으로 30만 이상 돼야 되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으로서 비도시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30만 이상 필요하죠. 그리고 100만 두 번 나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에 개최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330만 복합기능 도시 그리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2년, 3년 해제 요건을 각각 5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33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만 두 번, 100만 두 번, 330만 두 번 나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과 3번 해제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1. 지연으로 인한 해제 사실이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 완성해서 해제되는 겁니까? 미완상태에서 해제되는 겁니까? 미완상태이죠. 도시개발구역은 한 줄 밑에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 등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입니다. 환원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번 사업 완료로 해제된 경우는 환원되는 것 아니죠. 그걸 잘 챙겨주시는 게 이쪽입니다. 여기 1단계 파트에서 보통
두 문제, 세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얘를 꼼꼼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는 제4장 도시화 사업 시행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